81주년을 맞습니다. 81주년을 맞으면서 80년 세월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겠습니다. 광복 100주년,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을지 천국에 가 있을지 잘 모르지만은 광복 100주년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갖추어야 세계에서 높임받는 통일한국, 위대한 한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둘째는 불굴의 개척 정신입니다. 셋째는 성경적인 창조 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자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500여 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이르기를 갈라디아 5장 1절은 나의 복음이다. 위대한 복음이다. 거듭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 평등, 사랑을 기초로 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헌법의 기초 위에 세워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1945년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의 장래는 몹시 암담했습니다.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미 군정청에서 여론조사 발표에 의하면 78%나 됐습니다. 왜냐? 오랜 세월 지주 아래서 고통당하고 양반 부자들 밑에서 수탈당했던 서민 대중이 많았기 때문에 평등, 지주를 몰아내고 부자들을 몰아내고 평등 세상을 이루자 조선 공산당의 여론이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청 여론조사에 국민의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해야 한다. 그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946년 해방된 이듬해 9월, 10월 달에 입학헌령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 세력이 충청북도 괴산에 있는 군자산에 모였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군자산입니다. 우리 역사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전국의 좌익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박헌영을 중심으로 모여서 4가지 결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비군정과 우익 세력에 맞서서 해방 조국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첫째 결의입니다. 둘째는 미군정과 우익 세력에 대해서 정치적인 투쟁을 과감히 전개한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좌익 세력의 전국적인 단결을 강화한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한반도에 통일된 인민공화국을 건설한다. 1946년 10월 충북 괴산 군자산에서 모였던 결의였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까지 그 3년은 엄청난 소란과 충돌과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되던 해 11월 달에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해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부를 건설하자. 그런데 1946년에 가서 미소공동위원회가 6월 달에 가서 결렬이 됐습니다.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렬이 되니까 이승만 박사가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가 넘겼습니다. 유엔의 결의대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하자. 그래서 1946년 유엔에서 뭘 결정했느냐? 대한민국의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그게 1947년 11월 14일 유엔의 112호 발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에 결의된 112호 결정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그때 뭘 결정했느냐 하면은 5가지를 결정했습니다. 1947년 11월 14일 우리가 이런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에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간섭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좋은 결정이 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유엔 결의 112호로 발표된 내용이 5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 국민의 자유와 독립을 인정한다. 당연한 얘기지요. 둘째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구성해서 한국에 파견한다. 유엔 감시위원단 한국에 파견한다. 셋째는 유엔 임시 파견단의 감독하에 인구 비례로 남한과 북한의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대단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네 번째는 국회를 구성하여 자유선거를 통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를 수립한다. 마지막 5번째, 정부 수립한 뒤에 점령군, 남한의 미군, 북한의 소련군은 철수한다. 이 5가지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가 선정이 돼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 선거를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1948년 5월 10일에 선거를 하려 했는데 유엔 임시위원단이 휴전선을 넘어 들어가려니까 38선을 넘어 들어가려니까
소련군이 막았습니다. 북한 땅에는 소련군이 알아서 한다. 유엔 임시위원단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남북 분단이 거기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때 소련 점령군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받아들여서 유엔에 결의한 대로 자유선거를 북한에도 실시했으면 우리가 분단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소련군이 가로막으니까 할 수 없이 남한만 임시선거를 자유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이라고, 이승만 대통령 되기 전에 정읍에 가서 전라북도 정읍에서 발표했습니다. 할 수 없지 않느냐. 남한만이라도 자유선거를 실시해서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한다. 단독 정부가 선 뒤에 북한과 통일을 교섭해야 한다. 이승만 박사의 정읍 발언입니다. 역사에 아주 유명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 선거가 실시하게 됐는데, 공산당이 국민의 지지가 훨씬 더 많은데 자유선거를 하면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그렇게 국민의 78%나 지지받던 세력이 왜 꺾였느냐? 참 나는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공산당이, 박헌영이 주도하는 공산당이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소공동, 서울에 소공동이 있습니다. 소공동에 건물을 한 채 빌려가지고 소공동 근택빌딩이라는 건물에 인쇄소를 세웠습니다. 인쇄소 이름이 조선정판사입니다. 인쇄소를 세워서 그 인쇄소를 전체 공산당 본부를 하고 거기에 인민일보, 해방일보를 찍어내고 밤에는 위조지폐를 찍었습니다. 그때 돈으로 100원짜리 돈을 밤새 돈을 찍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인원들이 전부 철수한 뒤에 공산당 당원 12명이 그 소공동 근택빌딩 조선정판사 지하실의 인쇄소에서 밤새 돈을 찍어가지고 새벽이 되면은 추락이 와가지고 밤새 찍은 돈을 전국 8도에 전부 공산당 집으로 배달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산당 조직 자금을 쓰고 경제가 혼란해지면은 공산당 집권이 유리하다 해서 위조지폐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미 군정청에서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돈이 쏟아지는데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감을 잡지 못하니까 일본 시대 경찰하던 사람들이 조사를 잘하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채용해서 도대체 위조지폐가 어디서 나오는지 조사를 해라. 그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소공동이 근택빌딩이 수상하다. 낮에는 해방일보 신문을 찍어내고 밤 되면은 공장이 조용하지 않고 계속 기계가 돌아가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새벽 되면은 추락이 와가지고 뭘 실어내서 전국 8도로 뻗어가는데 수상하다. 그래서 1948년 5월 달에 그 건물을 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찍어내는 현장을 다
다 덮쳐서 공산 핵심 당원 1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체포해서 미 군정청에서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위에 박헌영이 있었습니다. 박헌영이 조선공산당 당원이 80만이랬습니다. 국민의 지지는 78%, 당원이 80만 명. 이걸 다 조직을 관리하려면 돈이 드니까 그 돈도 확보하고 그러고 위조 지폐를 가지고 경제가 혼란해지고 민심이 이반되면은 집권이 유리하다 해서 박헌영의 지시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46년 5월입니다. 46년 9월이 돼서 조사 결과로 박헌영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박헌영 조선 공산당 대표가 체포령이 내리니까 박헌영이 숨어 있다가 할 수 없이 그때 9월 달에 거기 영구차 장례 행렬의 시체 관속에 들어가서 시체로 위장하고 공산당 핵심 당원 12명이 영구차를 메고 저 미아리 고개 건너 의정부 지나 동두천 지나 포천에서 월북을 했습니다. 그 도망을 했습니다. 그게 공산당이 완전히 국민으로부터 몰락한 겁니다. 야, 공산당 믿고 밀었더니 위조 지폐를 찍어? 이거 형편없구만. 공산당 인기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유엔 감시단에서 국민선거를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하게 되니까 박헌영이 북한에 도망가가지고 김일성 만나가지고 김일성은 인민위원회 위원장, 박헌영은 부위원장, 고문으로 소련 장군 스티코프 3인조가 모든 걸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남한까지 적화하느냐. 그래서 5월 10일 선거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말고 보이콧도 하고 테러하고 방해하자 결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에 공산당 서울시 위원장이 홍민표라는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명석하고 능력 있는 위원장인데 조선공산당 서울시 인민위원장 홍민표가 박헌영한테 청원했습니다. 선거에 참여해야 됩니다. 선거에 참여해서 서민들의 지지, 소작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공산당이 200석 중에 100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올렸는데 홍민표 안대로 했으면 대한민국 운명이 달라졌겠지요. 그런데 박헌영, 김일성, 스티코프가 아니다. 선거 보이콧도 하고 테러를 해라 지시를 하기를 서울시 인민위원장에게 수류탄을 2만 개를 구해라. 수류탄을 2만 개를 구해가지고 선거 당일 테러를 해서 선거를 방해해라. 홍민표가 울면서 그것 듣고 3일간 울었다 그래요. 이러면 공산당이 망한다. 그러나 뭐 당에서 지시니까 수류탄을 모았습니다. 수류탄을 6,000개까지 구했어요. 6,000개까지 구했는데 이 발각이 돼가지고 다 압수당하고 그 쿠데타하는 것이 좌절됐습니다. 그러니까 홍민표가 잠적을 해서 숨었지요. 그런데
그때 영락교회 집사인 오제도 검사, 아주 신실한 집사입니다. 한국 반공투쟁에 있어서 참 별같은 검사가 오제도 검사, 영락교회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가 전부 검찰, 경찰을 동원해서 홍민표를 체포해라 그랬는데, 홍민표가 숨어 있다가 아무래도 공산당으로는 대한민국이 안 되겠다. 대한민국은 공산당 해가지고는 민족의 미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는 양복을 쫙 입고 면도를 하고 을지로 5가에서 청계천으로 자유롭게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니까 정보원들이 탁 보고 보고를 했지요. 대계로 5가에서 을지로로 홍문표가 정장을 하고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제도 검사가 즉시 체포해라. 그래서 체포했습니다. 오제도한테 끌려가서 취조를 하는데, 오제도 검사가 그대는 숨어 있다가 왜 자진해서 잡히도록 그렇게 대계로 을지로를 활보했냐.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내가 얘기하려면은 여기서는 안 되겠다. 오늘 당신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할 수 없냐? 그러니까 기꺼이 환영한다. 그래서 우리 오제도 검사가 자기 집에 전화했어요. 부인한테, 여보, 오늘 귀한 손님이 오니까 저녁 식사 준비 좀 해두시오. 그래서 오제도 검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식사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보리밥에 깍두기 김치, 된 간장 이런 것밖에 없어요. 홍민표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아무리 체포가 되고 해도 공산당 제3인자, 내가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대접을 이래 하냐? 화를 내니까 우리 오제도 검사가 미안하고 해서 부인을 불렀어요. 여보, 오늘 귀한 손님 온다고 잘 차리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차렸어? 그러니까 오제도 검사 부인이요,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여보, 당신 월급이 얼마요? 그걸로 11조 헌금 내고 애들 키우고 걸핏하면 손님 오고, 여러분 우리 살독에 살이 없는데 당신은 그걸 모르고 귀한 손님 온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성의껏 차린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홍민표가 감동한 거예요. 야, 이승만이 직계 오제도 검사인데 실제 이렇게 가난하냐? 그래서 일어서서 나를 좀 안내해 주시오. 주방에 가서 쌀독을 들여다보고 찬장에 반찬 그릇 보고 신발장 열어보니까 오제도 검사 천하의 권력자인데 신발 한 컬이 제대로 없어요. 부인이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녀요. 감동을 했어요. 야, 이거 희망은 조선 공산당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대한민국 자유주의에 있구나. 그래서 홍민표가 오제도 검사한테 사흘간 여유를 주시오. 서울시당 지구위원장이 10명이에요. 내가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나는 컨버트 개종한다. 나는 공산당 그만두고 내가 돌아서겠다. 우리가 5월 10일 선거에 참여했으면은 국회의원 절반은 차지할 텐데 왜 박헌영, 김일성이 선거를 보이콧도 하고 수류탄 2만 개 구해가지고 테러 일으키라 그래가지고
우리 인민들이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래가 나라가 되겠냐. 나는 이런 정권에, 공산당 정권에 호응하지 못하겠다. 나는 전향한다. 자네들 알아서 해라. 서울시당 위원장, 지구당 위원장 10명한테 눈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당 위원장이 같이 다 통곡을 하면서 같이 전향했습니다. 같이 전향하고 공산당이 무너지는데, 자, 우리 정부에서 오제도 검사와 한국 정부가 발표하기를 이래 해가지고 서울시당 위원장 홍민표와 서울지구당 10명이 다 자수했다. 지하에 있는 공산당 당원들은 전부 자발적으로 공산당에 남아있든지 전향하든지 해라. 3개월 기간을 준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자수한 공산당 당원이 32만 명이요. 대단한 겁니다. 32만 명 서울시당 당원들하고 전국 당원들이 이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개종을 해서 공산당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에 선거를 실시한 거지요. 당군 이래 처음으로 자유선거, 비밀투표. 당군 이래 처음으로 여성들이 전부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80, 90 된 할머니들이 손자들 등에 업혀와가지고 표를 찍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 영혼의 자유,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혼을 자유롭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의 정신에 굳건하게 서서, 십자가 정신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공산주의 종도 되지 말고, 사회주의 종도 되지 말고, 김일성 종도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에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8장 32절,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에 서서 천국 갈 때까지 영혼의 순례길을 용감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라. 진리를 알고 나면 너희는 자유하게 된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런 자유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하나님의 주신 인권, 허락하신 법치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헌법 안에 이 성경적인 정신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 한국교회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마지막 우리 센터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변질돼 가지고 주체사상 따라가지 않고 사회주의 따라가지 않고 공산주의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 81주년을 맞으면서 광복 100주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고 세 가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유로운 영혼. 둘째, 불굴의 개척정신. 셋째, 성경적인 창조정신. 이 세 가지 정신을 온몸으로 익혀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상상력과 창조정신, 개척정신, 우리에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통일 한국 시대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신강도래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변두리에 있는 여러분, 양주 동두천 중간에 있는 이 교회지만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상징적으로 중심이다. 대한민국의 체제와 자유를 지키는 중심에 신강도래교회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헌신이 있는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항상 당당하게, 항상 자유롭게, 항상 복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